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2 6월 학평 국어 독서 내용 증명의 특징과 기능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 증명의 개념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내용 증명이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용 증명을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분쟁이 예견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 증명이란 어떠한 것이길래 이 상황에서 사용하냐면 바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바로 어디서?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 증명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편을 보내잖아요. 그런 우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공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증명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예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개인들끼리 채권, 채무 관계나 또는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를 통해서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 즉 보통 한 부만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내용 증명의 같은 경우는 세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왜 그러하냐면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즉 모든 이 세 명이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바로 누가?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증명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문서를 보냈어요. 그 문서를 보냈다는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우체국장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낸 그 문서의 내용이 진위,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가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바로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록이 모든 것이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그 문서 내용에 있는 그 계약을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증명 안에 있는 문서의 내용에는 보내는 사람이 추후에 당신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그 내용에 담아서 알리기 때문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B는 A가 이후에 자신이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 즉 압박감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이 문단에서는 내용 증명의 기능 두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이때 이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그 권리 또한 함께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도 일치해야 하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의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또는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를 하고 그곳에 발송인이 자신이 이와 같이 정정, 삽입, 삭제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 증명의 특성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문서의 우편 발송은 바로 수신인에게, 즉 받는 사람에게 도달된 때, 즉 받은 사람, 수신인이 받은 날짜로부터 바로 그 어떤 효력이 발생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케이스, 즉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즉 수신인이 이것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발신인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이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에 발송 우체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본인임을 입증하게 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질문에서는 내용 증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과 특징
특징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1번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문서를 통해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다. 네, 아까 내용 증명의 기능을 봤을 때 나온 내용이었죠. 2번 예외적으로 방문 판매에서 청약을 초래하는 요청을 할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 부분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3번 내용 증명 발송 직후 수신인이 불실하게 되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복사도 할 수 있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특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4번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5번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죠. 바로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